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5년 미학 탐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요시나가 후미의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카톡방에서 얘기했듯이 1대3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 요시나가 후미의 이제 단편부터 하나 살펴보죠. 사랑해야 하는 딸들 책 소개를 먼저 좀 읽어드리면,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님 마리와 단둘이 생활을 해온 유키코. 마리가 자기보다 어린 호스트 출신의 켄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유키코는 결국엔 집을 나가버립니다. 누가 봐도 반대할 이유가 충분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키코가 집을 나가는 이유는 그 오랜 시간 오로지 자신만의 것이었던 어머니를 빼앗겨버렸고, 어머니와 켄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과 어머니, 딸과 할머니, 어머니와 할머니, 남녀의 사랑, 육친의 사랑, 친구의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한쪽을 향한 사랑, 모두를 향한 사랑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라는 단편이고요. 현재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와, 이 만화를 왜 두 분께서 제일 재밌었다? 혹은 제일 뭔가 응축돼 있다라고 하는지는 저는 보면서 이해는 됐어요. 분석이 이번에는 좀 됐어요? 방금 약간 뭐 그런 느낌, 네가 대단해, 그래, 네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비님은 이 만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만화가 요시나가 후미의 어떤 다른 대표작들, 오늘 다룰 만화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네네네. 여성 화자가 대부분이다. 일 것 같은데, 이제 서양골동 양가자점은 거의 남자들만 나오고, 오오쿠는 남자 여자 얘기가 이제 교차되는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은 여자 얘기가 중심적으로 나오고, 그것도 그 여자들의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모녀, 그리고 뭐 친구, 이런 관계, 되게 우리 생활에서 되게 밀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관계들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사건들은 사실 좀 범상치가 않잖아요. 되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그 요시나가 후미의 스타일이라고 할 것을 되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만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인 게, 저는 그 요시나가 후미의 만화책을 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 그러니까 서양 앤티크는 아주 옛날에 처음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처음 보게 된 거는 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었는데, 방금 이제 다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시나가 후미의 작품을 뭘 제일 먼저 처음 보면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을 제일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되게 집약적으로 요시나가 후미의 작품이 되게 잘 압축되어 있는 단편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요시나가 후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어떤 여백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관계성이라든지 담백하게 뭔가를 그려내는 드라마틱한, 너무 과장되진 않는 어떤 이야기고 다큐멘터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무드 자체가 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라는 단편집에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되게 좋은 게 한 편 한 편으로서도 완성도가 꽤 높고, 그런데 이제 그게 모여있을 때 더 그 시너지가 그 뭐 1+1은 2지만 이건 1+1이 3이 되는 정도의 느낌까지 주는 그런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놀라면서 봤고요. 네, 봤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떠나서 여기서 다뤄지는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2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아직도 이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가님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준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랑해야 하는 딸들. 딸들 먼저 얘기하는 거죠? 네. 당연히 너무 재밌게 봤고, 처음에 봤을 때 왜요? 잠깐, 아니, 죄송합니다. 눈이 약간 풀려 있으셔가지고. 아니, 지금 오히려 집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이번에 다시 보고 예전에도 보고, 근데 처음에 볼 때랑 지금이랑 좀 기분이 다른 것 같고, 우선은 당연히 훨씬 더 재밌고, 저도 이야기를 보는 관점이 는 것도 있고, 예전과 다르게. 네.
어쨌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호쿠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양굴동 양가자점은 좀 그래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라는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사랑해야 하는 딸들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충격적인데 계속 전복의 연속이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고? 저게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에서 B가 될 줄 알았는데 C가 되고 C에서 뭐 F가 될 줄 알았는데 Y가 되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복의 전복. 사실 그걸 좋아하고 있고 이 사람은 맞아요. 그렇잖아. 놀래키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물론 그 아까 인수 작가님 얘기했잖아. 거시적인 의미의 사건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내밀한 세계에서의 사건은 어쩌면 되게 다 큰 사건들이거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엄마가 재혼했다든가. 그치 엄마가 재혼했는데 호스트 출신의 완전 미소년 연하 자기보다 어린 딸인 나보다 더 어린 친구를 사귄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사랑과 전쟁이나 뉴스에서나 볼 사건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일반 개인은 경험하기 힘들어요. 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막 이런저런 너무 많은 입체성을 가지고 다루니까 그러면서 끊임없는 그 전복을 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근데 엄청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엄청 강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관통하는데 그것이 일상적인 언어로 너무 유려하게 풀어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작가로서 너무너무 잘한다. 근데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분이 다루는 작법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수녀 얘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나온 작가님 얘기했던 건 다시 찾아보니까는 그 6호 얘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사편. 사편. 그것이 왜 좀 이슈가 됐고 알려졌는지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 예. 메시지적으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젠더 얘기니까. 근데 수녀 얘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야기적으로 완성된 정석적인 완성이거든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녀가 된다는 것은 그 정반대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 수녀가 되는 그런 거를 향해 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거의 이야기에 나오지만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고 네. 청순하고 참하고 굉장히 단정하고 그리고 상냥하고. 1등 신부감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종의 자기의 철학, 공정함 혹은 사랑, 진정한 큰 의미에서의 본질적 사랑은 무엇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머니로서의 진짜 사랑은 뭐지? 라고 했을 때 누군가와의 개개인의 사랑은 사실은 독점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관점도 사실 너무 충격적이거든. 정말 놀랐어요. 놀랍지. 근데 네. 예를 들면은 그 수녀가 되거나 출가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수녀가 되거나 스님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경험이랑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거를 사실은 뭔가 이렇게 가늠해 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고행 혹은 어떤 깨달음, 열반 이런 것으로 사실은 이렇게 퉁치거나 이렇게 해설되지 네. 어떤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여자가 사회에서 갖는 포지션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는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동시에 정석적으로 그거를 쭉 따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맥락이 진짜 대단한 연출과 스토리다. 그러니까 완전, 주제를 다으면서도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건 여러모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단편인데 단편이 아닌 예, 그러면서 쌓아 올라가는 이런 게 사실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오늘 앤티크랑 오쿠 다룬다고 저는 알고 이게 오늘 올 때까지 제가 못 봤어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넘겨서 보다 보니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가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늘 이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왜? 아니 왜? 뭐가 그러니까는 왜요? 예.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고 그 감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네. 게 누군가를 차별하는 네. 거고 그러면은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있겠죠. 그 사회적으로 받는 프레셔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냥 혼자 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봐요 끝까지. 예. 그리고 그냥 안 보고 사면 안 되나? 아 그거를 봐야 돼. 지금 만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 맥락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 맥락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작품에서 보면 오호크에서도 그렇고 오호크는 뭐 절대 쇼군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작품에서도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작품들에서. 근데 오쿠에서 캐릭터들을 얘기하시는 거랑은 좀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자 캐릭터랑 좀 달라요. 그렇긴 하겠죠. 이 여자 캐릭터는 이게 이야기 구조 자체는 한편은 심플한데 그 엄청 놀라운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보셔야 돼. 그리고 뭐 한번 그걸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만약에 저처럼 그냥 생각해서 어머니가 뭐 나기보다 어린 친구와 결혼할 수도 있죠. 본인이 선택을 한 거라면. 초반 에피소드에서.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 만화에서 되게 매력적인 지점은 결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이슈로 의해서 생겨나는 파편들에 대한 감정들이나 그렇게 돼서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거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은 보기에 되게 편할 텐데 네. 그거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작품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런 지점에서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가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내가 왜 팔로잉 한 거지? 라는 생각. 내 감정은 그냥 내가 평소에 살면서 느끼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도 들고 사랑이 모자르군요. 사랑해야 하는 인수.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비평이야.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울고 있는 게 아니고 코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예를 들면은 작가가 한 개인의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누구나 있잖아요. 작가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존재니까.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게 주제가 뭐냐 소재가 뭐냐를 떠나서 온전하게 그 작가가 하려는 얘기는 온전하게 그 작가만 아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흔한 얘기라도 무슨 뜻이냐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 연애 얘기를 내가 한다? 그러면은 연애 얘기 왜 해? 재밌을까? 또 뻔한 얘기 아니야? 심지어 시놉시스로 써. 그러면 그것보다 뻔해 보이는 이야기는 없거든. 신호로만 봤을 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은 근데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연애 얘기라는 건 온전히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감정선이 있거든. 마치 이 세상에 오렌지가 하나 있는데 그 오렌지를 먹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오렌지를 먹은 온전하게 유일한 그 사람이 남은 대중들에게 이 오렌지가 어떤 맛이야 라고 만화로 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되게 어렵잖아. 왜냐면은 오렌지는 시큼하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노란색이고 주황색이고 이런 이거를 만화로 전달해야 된다고. 그럴 때 되게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돌아와서 그런 측면에서 유시나가 후미는 기본적으로 좀 인류애가 있고 인간에 굉장히 애정이 관심이 많아. 많아요. 근데 저랑 반대편에 서 있는 분 같아요. 로봇이라. 근데 그런 맥락에서 모르겠어요. 실제 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어. 인터뷰지를 봐서 뭐 얘기해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작품 자체를 작가에 완벽하게 이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쵸.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도 그래서 결국 그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 작가가 선정한 거잖아. 난 이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것을 선언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왜 이런 캐릭터를 이런 식의 전달 방식을 쓰고 이런 관계들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보면은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지. 네, 어차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인류애를 가지시고 저를 보듬어 줄 거를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의 만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이런 류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만화를 보는 사람 보고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것들이 캐치가 안 되거나 굳이 이런 얘기가 다루는 주제가 아니고 그걸 이렇게 다루는 게 내가 팔로잉 해야 될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 지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작품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작품에 뭐 공감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 또 같은- 취향도 아니고 저 같으면은 결혼은 네. 알았다. 음. 그럼 내가 나가면 되냐? 아니면 당신들이 나갈래?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신의 그 문제랑 관계없이 봐봐요. 일종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선정된단 말이야. 내 이야기라는 거. 예를 들면 한강 작가가 어떤 광주나 혹은 여러 가지 현대사에 관한 요소들을 가져와서 쓰는 거는 거기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돈 생각을 해서 썼다? 그럴 순 없잖아. 그런 거는 그런 맥락으로 선택되어지지 않거든요.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철학과 윤리와 혹은 사명감 혹은 그걸 떠나서 네네. 단순한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선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취향과 혹은 내 취향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내 취향이 아닌 거를 즐길 때도 사실은 다른 입장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거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은 한강 작가님이 어떤 불편하거나 힘든 소재를 가져다가 쓰고 스스로도 그거를 인터뷰에서도 감내하면서 쓰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작품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사랑해야 하는 딸들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단순하게 결혼하기 싫어? 하지 마.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너 어떡할래?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표면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되게 입체적인 인간 사회에 특히나 여성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래서 저 포지션에 놓여봤던 사람들은 되게 공감을 잘 할 것 같아요. 보면서 그 생각. 근데 그 포지셔닝에 놓여있지 않는 사람도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지. 맞아요. 네. 근데 그 공동체로서 그게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아 그럼요. 심지어 오오쿠가 그래서 굉장한 건데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들도 인수 작가님 태도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거를 마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딸들을 보면서 남자가 더 공감할 수도 있고 여자가 더 공감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필요나 혹은 혹은 즐거움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이거를 해야겠다고 사실은 한 거지. 뭐 그쵸.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이 작품을 볼 때 뭐 당연히 공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 작가님이 그 누군가한테는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희한하고 이상하고 뭐 발칙한 관계를 선택해서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게 납득되고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풀어내신 그 능력이 되게 대단하신 지점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수녀에 대한 이야기는 네. 사실 읽으면서 수녀가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끝날 읽었는데 때까지. 끝냈는데 넘겼어. 그럼 갑자기 수녀가 됐다고? 이러면서 끝냈는데 수녀라는 선택지를 일단 했던 수녀라는 선택지를 고른 것도 일단 너무 놀랐고 이 이야기 전반에 흐르는 그 사랑에 대한 독점과 그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수녀로 선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라는 생각까지 가게 해서 이 만화를 그린 작가님의 의중 같은 거를 상상해보거나 아니면 나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뭐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여러 가지 궁금점을 남기게 하면서 여백으로 딱 끝나게 하는 그 선택이 너무 가감하시고 그런 그쵸. 게 능력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하거든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오오쿠에 이르러서 생활활동 양가저저 뭐 사실 그 이전에 BL 만화들까지 포함해서 네. 사랑해야 하는 딸들 오오쿠까지에 이르러서는 거의 저는 어떤 사명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건 사명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 네. 그냥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 그냥 버무려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인수 작가님 얘기를 좀만 더 이어서 하자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해야 하는 딸들을 하고 나서 좀 되게 사적이고 내밀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면은 이것은 여성의 신 안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 요시나가 호미가 이 작품은 사랑해야 하는 딸들은 사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만화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사실은 무언가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해안이 생기잖아요. 앞서가는 작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오쿠가 떠오른 거지.
오호쿠는 그런 게 없거든. 남녀가 없거든. 그러니까 남녀를 전복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만화거든. 약간 아마 스스로도 제 생각엔 소름 돋았을 거라 생각해. 이거다. 근데 실제로 떠올리고. 이거다. 그치. 왜냐면은 그 에너지가 이어져 19권 내내. 먼저 그런 말씀하세요. 측면에서 원래 이렇게 굉장히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감수하잖아요. 과연 내 작품은 포지션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혹은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음 작품을 할 때는 어떤 걸 하면 좋을 거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행복을 주고 더 나아가 이걸 보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같은 걸 감안하거든.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맥락에서 참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예.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을 그 인터뷰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자기가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들을 그린 만화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걸 작품을 이제 잡지에 하실 때도 이게 과연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재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을 가진 채로 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이거 작품을 그리실 때도 이게 뭐 상업적으로 지금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실제로 시작하실 땐 작가님은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그냥 이게 재미가 없고 뭐 안 팔려도 나는 이거를 그리고 싶다,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셔서 더 뭔가 이 작가님의 내밀한 사적인 부분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간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을 그리시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수녀 얘기 다음 얘기도 되게 선언적인 이야기인데 그 6호 얘기 있잖아요. 안대하고 있는 네. 그 친구도 사실은 서사적으로는 되게 완벽히 정석적인 서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친구는 초반부터 가장 앞서가는 페미니스트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고 의식을 하고 있지는 않아. 그냥 맞아. 근데 완전 페미니스트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있죠. 그러니까 사실 타고난 거죠, 어떤 면에서. 네. 근데 그 이야기에는 사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무방비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 그게 놀라운 지점이야. 이거를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예쁜 소녀들이 점심 먹고 있고 좋은 얘기한다 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심지어 치기 어려. 근데 결국에는 그 6호가 점점점 일종의 변질되어 가는, 뭔가 속세에 찌드는 듯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점점 스스로의 어떤 꿈과 혹은 자립심 같은 게 사그라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에피소드지만 결국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에는 강력한 어떤 젠더 의식이 있고, 더 나아가 그 잠깐의 어떤 순간이 그 옆에 있던 두 명의 친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되게 강력한 연대거든. 엄청나게 선언적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참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렇게 이야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반대로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6호를 우리는 따라갈 뿐인 건데, 사실은 6호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처음 출발과 전혀 다른 정반대로 끝나는 기분이지만, 6호로 인해서 그 나머지 주변은 처음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상승하는 개념의 어떤 그런 식으로 엔딩이 남으로써 크로스가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명의 서사와 주변의 서사가 크로스가 되면서 엔딩이 끝나는 건데, 이게 사실 제일 잘하는 작가들이 한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헤어질 결심 얘기하자면, 헤어질 결심은 사랑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서스펜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사랑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서스펜스로 사랑 얘기를 한다?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범인과 형사로 만나서 둘은 결국엔 비극으로 끝나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사이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보고 나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끝나거든. 배반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그게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아까 6호 얘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작가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에피소드인 거야. 헐이 딱 그 클라이막스 기승전결에서의 그 배치도 딱 그런 걸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의식하고 있는 작가라는 게 오호쿠에서 알 수 있어. 되게 크게 넓게 봐요. 넓게. 계속 배치를 그쵸. 넓게 봐. 그런 면에서 참 놀랍다. 이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명감이 이런 걸 드러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세련되고 가장 놀라운 건데, 예를 들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좋지 않은 면모들을 별로 안 보여줘. 아, 맞아요. 이게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좋은지를 다 알려줘.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그릇됐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회가 굴러가는지 혹은 더 나아가 이거에 대해서 의식 못하고 인식 못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안 보여줘. 그냥 인물들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다 녹아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 뭐 폭력적인 아빠지 부모 중에서 폭력적인 아빠나 폭력적인 남친이 나온다? 정말 보여줘도 한 컷 보여주고 혹은 그냥 말로 얘기해. 특히 6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네. 6호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가서 엄청난 6호 에피소드에서도 엄청 그 장면에서 저도 울었는데 그 친구가 그 6호를 떠올릴 때 아 맞아 나 6호한테 왜 그랬지 하는데 갑자기 6호가 한 마디 던졌던 게 검은색 바에 딱 상처가 딱 그 어렸을 때 상처가 한 마디 쓱 지나갔나 말이야. 그게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그 한마디 그랬어라는 한마디를 하는데 그때 걔가 막 슬퍼하면서 6호한테 찾아간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골적이지 않고 그러면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한 인물이 어떤 일을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 세팅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콘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쵸. 배치 얘기가 나와서 이제 서양골동 양과자점 얘기랑 같이 해보고 싶었던 게 인터뷰집 읽으면 나오거든요. 네. 서양골동 양과자점은 일단 사원까지 연재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다가 중간에 엔딩을 어떻게 낼지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 엔딩부터 이 얘기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이야기와 페이지가 필요하겠다 그 계산을 해서 페이지를 역산으로 계산을 하고 그럼 4권 나오겠다. 그럼 절대로 4권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 안에 이런 에피소드를 넣어야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 짜놓은 다음에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인터뷰집에서 그렇게 언급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왜냐면은 그게 진짜 어려운 거.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서양골동 양과자점 마지막이 이 주인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타치바나의 서사를 되게 잘 갈무리해 준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엔딩을 상정하고 어느 중간부터 그리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멀리서 보는 거죠. 대단하다. 배치나 예. 어떤 순서를 정하는데 되게 탁월한 센스가 있다는 그쵸. 생각이 맞아. 진짜 많이 들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이게 멀리서 보는 거거든요. 멀리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잘하는 작가 특히 만화가들 중에서는 이 만화책의 특성을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는데 잘하는 만화가일수록 권 단위로 짜요. 권 그쵸. 단위.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4권 단위로 짰다는 그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만화 미장센 얘기랑도 연결되는 건데 만화 미장센은 미장센이란 거는 연극에서 온 말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무대거든요. 무대를 구성하는 총체를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 치면은 화면이겠죠. 근데 만화가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화가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에서의 미장센은 그 창문 칸 안에 있는 한마디로 영화적인 기법이 미장센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화에서의 무대는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쫙 펼쳐져서 그게 무대고 화면이거든요. 왜냐면은 칸의 예술이기 때문에. 근데 당연한 거지만 생각해봐요. 내가 16페이지 단편만 하는데 16페이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의 무대로서 칸의 구성을 다 해. 하나의 무대로서 그것이 쭉 연결된다고 했을 때 그걸 하나의 무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지만 이것이 확장되면 뭐냐? 연속된 그 권인 거야. 여러 책에. 그것을 잘하는 작가가 진짜 잘하는 작가거든요. 한마디로 뭐 얼마 전에 제가 AS에서 했던 이와키토 씨도 12권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13권? 13권을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서양골동 양과자점도 사실은 전체를 구성하는 걸 아예 이미 알고 있죠. 오오쿠에서는 더 강력하고. 자, 그래서 서양 골동 양가자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스토리 그래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심야 주택가에 조용히 영업 중인 케이크숍 앤티크 그곳에 일하는 수염이 지저분한 사장 타치바나와 천재 파티셰인 오노 사이에는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급생이었던 고교 시절 좋아한다고 고백한 오노를 타치바나가 야멸차게 차버린 기억이 있다는 것. 게다가 과거에 숫기 없던 모습에서 지금은 마성의 게이로 눈부시게 성장한 오노와 함께 앤티크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앤티크를 무대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요시나가 후미의 작가의 주옥 같은 레시피로 그려낸 대인기작입니다. 잡지 연재 당시엔 컬러 원고를 완벽하게 복원해서 이번에 새롭게 완전판이 나왔다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뭐 한국에서는 그리고 지금 한국 뭐 대만 이런 데서 일본도 그렇고 다 영화나 드라마화로 되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주연이 되는 사람 4명. 4명의 사연 많고 사고 많은 미남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키워드에서 미남들이 운영하는 케이크 가게 이걸로 해서 많이 어필이 돼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작품입니다. 초미남이죠, 초미남. 이거는 키도 크고. 진짜- 그래요. 그냥 미남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그 누가 한 방에 반하게 차은우가 4명인 거야. 세 분 사랑해야 하는 딸들 얘기할 땐 되게 차분하게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다들 텐션이 막 올라오시네요. 이거는 텐션 높은 즐겁게 작품이니까. 해주는 작품이니까. 이 솔직히 즐겁고 화나요, 남자 입장에서. 저는 이 작품을 좀 같이 다루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서로 완전 좀 다른 지점에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사랑해야 맞아요. 되는 딸들과는. 사랑해야 되는 딸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더니 좀 이해하기 모호하고 뭔지는 알겠지만은 좀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그냥 앤티크라고 할게요. 앤티크 같은 경우에는 왜 만들었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뭘 보라는지도 알겠고 그래 그런 지점에서 되게 어쨌든 간단하게 즐겁게 본 그런 만화이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쵸.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할머니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는 거잖아. 맞아. 아,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그쵸, 그쵸. 어쨌거나 언뜻 보면 심야식당이나 네. 맞아, 그럴 리가. 이런 거 같거든. 근데 거기 비엘 던진 거야 그냥. 네. 그리고 그쵸. 복합적이 그리고 사실은 서양골동 양가자점은 그 BL 하던 그 관성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맞아요. 네. 소프트 BL이지. 그리고 꽤나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건데 이게 BL도 사실은 젠더적인 측면에서 되게 토론거리가 되는 주제거든요. 사실은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건 소비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그런 면에서 오오쿠나 사랑의 하나 딸들이나 서양골동 양가자점이나 이런 갭이 있는 이런 것들을 결국엔 진폭이 있는 이 작품들을 다 다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작가죠. 그런 면에서도. 근데 서양골동 양가자점 어쨌든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언뜻 보면 그 BL의 관성이 있으면서 사실은 꽤나 이 요시나가 후미의 어떤 일종의 취향 네. 혹은 욕망 자기가 보고 싶은 너무 거 만든 드러나 거야. 있어. 네,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은 꽤나 이렇게 대중적이고 네. 왜냐면은 구조도 그렇고 대중적이기 위해서 좀 찐득한 걸 많이 뺐죠. 그런 면도 있고 맞아요. 음. 네, 그런 면에서 제 생각이지만 또 서양골동 양가자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혹은 그 이후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당시에. 그죠. 저는 2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즐기는 세대 한마디로 한복판에 있던 이게 2000년대 중반 후반에 이게 한판 휩쓸었었는데 사실은 그 드라마도 엄청나게 유명했었고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요시나가 후미의 만화 중에 하나죠. 그냥 사실 진입 장벽이 꽤나 좀 낮죠. 낮은? 낮아요. 심지어 저는 이 서양골동 양가자점을 처음에 봤을 때 알고는 있었는데 보게 된 거는 저랑 친한 남자친구가 선물해줬어요. 남자 사람 친구가 재밌다고 보라고. 그리고 이거는 별거 아닌 TMI인데 저는 제목을 서양골 동양가자점으로 읽었었어요. 서양골 동양과자점 그래서 친구가 천국 대마 경기 이런 건가? 전국대 막 이런 그런 거니까 맞아.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친구가 야 서양골은 근데 뭔지는 알겠는데 서양골은 그럼 뭐야? 무슨 서양의 토성거리냐고. 골격을 가진 남자들이 나와서 그 뜻이 아니고 이랬어요. 약간 차이나타운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고. 지역명. 그래서 서양 홀 이런 그래서 거구나. 제가 힐. 처음에 야 서양골 동양가자점 재밌겠다. 잘 볼게 했더니 그게 뭔 소리냐고. 근데 진짜 다빈님은 네. 요시나가 후미 작품들 중에서 저 작품을 제 생각에는 가장 그냥 라이트하게 읽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시나가 진짜요? 후미 만화예요. 제가 그 여러 개 제가 음. 좋아하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도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제가 그리고 남자 캐릭터들도 좀 그렇잖아. 캐릭터들도 좀 맞아요. 제가 무심한 좋아할 것 같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예전에는 제가 요시나가 후미 만화 중에 좀 플라워 오브 라이프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서 서양골동 양가자점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도 있겠죠. 플라워 오브 라이프는 이제 주로 고딩들 얘기니까. 학원 얘기니까.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어. 저는 워크를 예전에 한번 보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그 다비님 말에 약간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저도 예전에는 그냥 이 세 개 중에서 서양 골동 양가지 제일 재밌었어요. 옛날에. 아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키득거리면서 봤으니까. 되게 간단한 기억이 그리고 어렸을 때라 저 진짜 그냥 대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음. 이번에 한 2주 정도 다시 봤더니 제일 마음에 남는 거는 사랑이 하는 딸들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우쿠였어. 그리고 서양골동 양가지 꼴찌가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다 재밌는데 역전. 약간 이게 완전 관점이 바뀌니까 40대가 되니까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심지어 사랑해야 하는 내 딸들은 꽤 많이 울었어. 보는 동안. 뭘 자꾸 울어요 말하는 왜냐면 이게 눈물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치고 가는 게 있어. 아니 저는 되게 펑펑 울었어요. 아 어렵다. 특히나 그 수녀 얘기부터 뒤로 쭉 흘러가는 3, 4, 5편. 3, 4편이 정말 마무리까지 가는 그거는 꽤나 이거 사람을 몰아붙여. 그래서 맞아. 좀 훅 갔죠. 맞아. 어떻게 근데 약간 보시나요? 훅 가는 게 이 작가님이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그 여백으로 주는 맞아요. 그 감동이 엄청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 서양 골동 양과자점을 봤을 때 특히 그 후반부에 이 타치바나의 모든 실마리가 풀리면서 그치. 또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치유가 되겠지만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 끝나는데 그게 굉장히 이 작가님이 되게 여백을 많이 주고 되게 후련한 느낌으로 연출을 그러니까, 하시면서 끝나거든요. 그치, 오히려 덤덤한 거지. 근데 어른스럽고. 그게 이제 정말 이게 막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다음에 내일의 아침에 뭐 케이크를 팔면서 나는 잘 살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위로를 주는 듯한 그런 연출이 이 작가님이 모든 캐릭터를 인간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인간상에 대한 그런 애정 담긴 시선이 되게 이 서양골동 양과자점에 되게 다정하게 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사랑하는 딸들 같은 경우에는 다정함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그냥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애린 느낌이 있는데 약간 혼내는 느낌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서양골동 양과자점은 되게 따뜻한 어떤 햇빛이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는 내내 물론 되게 좋은 요소들이 많은 만화책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일단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게 그 영화가 좀 유행이 했었어요. 네. 그 앤티크 아시죠? 그 영화 한국 영화. 그걸로 사실 처음 봤고 그래서 이 책을 알게 완전 됐어요. 역순이네. 네, 그래서 그 일본 다음에 드라마랑 영화도 아니고. 네, 완전 그 한국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학창 시절 때는 이제 약간 라이트 BL 같은 소프트 BL 쪽이니까 그때 또 한창 막 이렇게 막 그 학창 시절에는 좀 소프트 BL 좀 애들끼리 유행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단순히 그런 장르로만 볼 게 아닌 드라마더라고요. 특히 후반부가 되게 뒤에 가면 후반부가 굉장히 되게 놀라웠었어요. 되게 무겁죠. 네. 이게 가볍게 그리지만 전혀 무겁지 않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야기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엔딩을 정해놓고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원래 이야기라는 거는 엔딩은 좀 헐겁게 한 다음에 초반에 세팅을 가지고 인물을 따라가면 사실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내가 엔딩을 정해놓고 하면은 계속 이거를 그 인물을 이렇게 이렇게 양치기 하듯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되게 생기가 떨어져요. 자칫하면 이야기가.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생기는 전혀 잃지 않으면서 끝까지 몰고 가고 더 나아가 그 사건의 엔딩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장판으로는 2권이지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처음이 그런 거야. 촉촉한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촉촉하고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고 영원히 이런 얘기일 것 같이 가잖아요. 계속 그냥 뭔가 바보같이 케이크 얘기하고 우당탕탕 하면서도 뭔가 즐겁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엄청 무거워지면서 마무리를 지으니까. 네. 사실 처음에 봤었을 때는 그 츠바사 그 XXX 홀릭처럼 그 어떤 가게는 그대로 있고 이 안에 있는 직원들의 소소한 이야기
더불어서 찾아오는 손님들 위주의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짧은 4편의 만화책 속에서 하나를 관통하는 그 줄기가 또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뭔가 작가님의 어떤 가치관이 느껴지는 연출이 드러나게끔 하신 게 되게 읽으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다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터뷰 집에서도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뒤에 뭐 약간 탐정물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처음부터 상정하고 한 건 아니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신기해. 중간에 그런 걸 결정을 했었는데 되게 뭔가 처음부터 뭔가 근데 세팅이 된 것처럼. 이건 최재훈 작가님 말씀한 게 맞는 게 초반에 그냥 캐릭터를 텅텅 비워놔서 나중에 가서 뭘 채워놔도 상관없는 상태로 돼 있어서 뒤에 그렇게 꾸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맞는데 텅텅 비웠다기보다 오히려 정밀하게 해놔요. 정밀하게 해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 한 명 한 명이 어떤지는 정밀하게 해놓는 거지. 근데 가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정하는 때가 와요. 근데 그것은 예를 들면은 헐겁게 정해놓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슬램덩크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슬램덩크는 호러 이야기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농구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면서 끝내자. 이러면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소연이와의 연애로 끝나던 아니면은 뭐 우승을 하던 아니면 한 명의 뭐 성장으로 되던 이렇게 그 어떤 큰 방향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어떤 작가들은 모르기도 해요. 어떤 작가들은 정해놓기도 하지만. 근데 서양골동 양가자점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이야기가 있지. 그리고 사실 꽤나 스며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파티제 메인 파티제 있잖아요. 오노 마성의 게이. 그렇지 마성의 게이. 진짜 난 본인을 솔직히 경험해 보고 싶어. 오노랑 넌 맞았었을 어떻게 되는지. 어떤 느낌일까? 오노 좀 만나보고 싶어. 어떨까? 특히 누구야? 걔 뭐야? 닌자. 그러니까 닌자요? 타치바나 친구. 신나요? 치카게. 걔랑 비 오는데 맞아. 이렇게 이거 무슨 꽈배기처럼 빙글빙글 돌고. 빙글빙글 도는데 웃긴 게 약간 웃긴데 그 장면 웃기죠. 웃긴데 뭔지 알겠잖아. 그게 놀랍잖아. 걔 반해 있잖아 완전히. 근데 그러면서 뭐지 나도 저거 경험해보고 싶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도대체 뭐길래 반할까. 근데 어쨌건 근데 그러면서 그 오너 같은 경우도 그것도 잠깐 지나는데 엄마랑 통화하는 장면에서 그 엄마가 뭐 내가 뭐 남자들이랑 뭐 선생님이었나 하면서 했더니 하면서 걔가 쓱 지나간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하긴 내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자들을 무서워하긴 하지 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간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세팅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주인공격인 그 친구의 어떤 트라우마나 혹은 여러 가지 맥락들을 마지막에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 세밀함의 정도는 알 수는 없지만 얼추 세팅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따라가다가 이 이야기는 이거구나 하고 마무리 치는 거죠. 그리고 여백 얘기가 이 서양골동 양과자점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시나가 호미가 여백을 이제 스토리적으로도 주는 편이지만 연출적으로도 되게 많이 주는 작가예요. 일단 그 말풍선 이 사람이 대사량이 진짜 많아요. 너무 많죠. 맞아, 대사량이 너무 많아. 진짜 많은데 심지어 그렇게 많은 대사를 쓰는데 말풍선이 그거보다 훨씬 커가지고 이 말풍선 안에 여백도 맞아요. 되게 많은 편이고 네. 그리고 근데 원작에도 그래요. 일본 만화에서도. 당연히. 말풍선 크기보다 내용이 작게 들어가 있다. 네. 그러니까 내용도 많다고. 내용도 많고 말풍선도 크다. 그만큼 크다. 크게 쓰셔. 근데 큰데 되게 말풍선 여백 많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백이 많게 쓰죠. 근데 이제 오호쿠랑 저는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오호쿠는 이제 시대물이다 보니까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다미 그리고 오호쿠의 그 쇼군 있는 그 장소들 그리는 게 그 시대의 어떤 생생한 맞아요. 느낌을 주는 꽤나 배경을 되게 많이 중요한데 넣었지. 이 서양골동 양과자점 같은 이나 그 전에 했던 작업들 중에서는 배경을 날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진짜 많지. 네, 그냥 인물만 컷에 딱 서 있고. 근데 그런 여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거를 이 스토리랑 되게 딱 붙는 연출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서양골동 양과자점 특히 후반 가면은 그런 연출들이 진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맞아. 되게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데스노트랑 다른 건데 데스노트 후반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만화 미장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만화 미장센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페이지를 무대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칸과 당연히 세부 디테일하게 가면은 칸과 말풍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왜냐면 그 다른 매체는 없는 도구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말풍선을 미장센으로 다루지 않는 작가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말풍선은 그냥 정보를 담는 무언가다라고 생각하거든. 대사로만 쓰는 거지. 근데 이제 요시나가 호미가 대단한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야기가 그 풍성하고 대사량이 많은 걸 알아. 근데 그거를 말풍선으로 계속 리듬감을 만들어요. 그런 거가 정말 탁월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래서 1권에도 여기 접어왔는데 1권에 이거 애장판인데 네네. 1권에 72페이지 가져왔는데 애장판 1권 72페이지. 예, 서양골동 양가자죠. 근데 여기서 형사인가? 하치바나 이름을 좋아했던 형사의 형사가 예전에 본인 예전에. 와이프와 소개팅하는 자리. 그치. 그래서 결국에 결혼도 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첫 장면인데 이제 여기서 그 중매주 일종의 막 소개를 해준 중매라기 엄마인가? 그래서 장모님이 아니라 시어머니? 그래서 막 자기 아들을 막 설명을 막 하면서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한마디로 부담을 줘요. 부담을 주고 약간 무례하게 구는 거지. 그 남자 그 중매를 하는 한마디로 그 남자를 소개하는 말을 막 와다다다 쏟아내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거는 읽어도 되고 아니고 상관없다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미지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하고 압박적인 건지를.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거는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딴 데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예술에서는 굉장히 만화적인 미장센이에요. 이거는 만화적인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시키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사실은 눈에 띄진 않아도 엄청나게 잘 쓰거든요. 이 요시나가 후미가. 그러니까 사실은 작화적인 측면에서 엄청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니니까 자칫 그걸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아다치 미츠를 얘기할 때 발끈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상업적으로 알려졌거나 사람들한테 알려진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들 중에는 그런 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상업적일수록 이렇게 작화에서 힘을 좀 빼고 편하게 보게 하는 만화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서 마치 뭔가 미장센이 모자르고 혹은 쓰지 않나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요시나가 호미도 되게 잘 쓰죠 그거를. 자,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소개하려는 작품 중에서도 이제 너무 길고 지금 그 사랑해야 하는 딸들과 서양 골동 양 과자점. 근데 이 둘 중에 만약에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요시나가 우미 작품을 내가 처음 보고 싶어. 지금 뭔가 이 방송을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보고 싶어라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 근데 둘 다 너무 성격이 다른 책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먼저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저부터 얘기하자면 사랑해야 하는 딸부터 추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일단은 그렇고. 근데 저도 아까 이거 사랑해야 하는 딸들 얘기하면서 이거를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비님은요? 저는 서양골동 양과자죠. 저도 역시 취향이 저도 소양골동 양가자점인데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이 책을 그럼 왜 먼저 보라고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희가 되게 약간 재밌게 얘기해서 그렇지 서양골동 양가자점을 예를 들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은 정말로 예를 들면 우리 아빠, 저희 아버지나 저희 할머니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생 제자 한테도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서양골동 양가자점은 오히려 더 사실은 갑자기 소거돼요. 몇몇 사람들은. 아, 그쵸. 예를 들면 서양골동 양가자를 아빠한테 너무 재밌다고 추천한다? 그러면은 야 이 새끼야. 지금 너 나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아빠한테서 오케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게 언뜻 보면은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훨씬 더 거시적이에요.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 맞아. 그러니까 그 시야도 넓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재미로 따지면 둘 다 재밌으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딸들은 전 추천하고 싶다. 그럼 이제 다빈님 얘기 크로스를 한 번씩 들어보죠. 다빈님은 왜 서양골동 양과자 앤티크요. 저는 왜냐면은 이거를 보고 시작하는 편이 요시나가 후미 만화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그 요시나가 후미가 되게 다작한 작가잖아요. BL도 했고 뭐 단편도 했고 부지런하죠. 초장편도 했고. 근데 그 작품들을 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서양골동 양가자점을 먼저 추천하고 다른 작품 뭐 골라서 봐 했을 때 그 사람이 약간
충격이나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이 제일 덜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서양골동 양과자점을 제일 먼저 보라고 하고 싶어요. 확실히 시작점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저는 왜냐면 제일 짧아서. 왜냐면 사랑해야 하는 딸들. 네, 사랑해야 하는 딸들을 골랐는데 일단 제일 짧고 저는 그 최지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되게 범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작품이. 물론 서양골동 양과자점도 되게 라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뒤에는 좀 무거워지지만 네, 앞에는 뒤에도 무거워지지만 그래도 되게 가볍게 볼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지만 뭐랄까 요시나가 후미에 대한 어떤 뭔가 그 기반처럼 바닥에 쌓아놓을 뭐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골동 양과자점은 사실은 마성의 게이에서 되게 흠칫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흠칫도 흠칫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 마성의 게이가 뭐냐면 사실 약간 이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만화를 좀 좋아하면은 이게 약간 클리셰거든. 이게 그쵸. 아니, 그쵸. 그렇잖아. 이게 뭔지 알아. 그냥 실제로 얘가 개인이 아니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떤 재미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캐릭터도 당연히 맞지만 그게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만약에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럼 되게 난처해지는 거야. 마성의 게이? 그 예를 들어 내가 아는 그 게이? 예를 들어 제 동생이 머글인데 이걸 하면 서양골동 양과자점보다 여동생? 말 것 같아요. 네. 제 동생은. 중도하차. 근데 이거는 다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저는 앤티크 먼저 보라고 할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 작품을 그래도 어쨌든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은 나온 것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 세계관에서는 당신들이 평소에 쓰는 저 친구가 게이라고 제가 쟤를 좋아한다고 뭐 하는 그 요소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건이 되진 않아요. 잘.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맞아요. 그거는 그거고. 그게 좋죠. 근데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페미니즘 지점이나 여러 가지 뭐 LGBT 이런 지점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게 그냥 등장하는 맞아요. 건데 네. 그거를 가장 처음 입문하기 좋은 게 앤티크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게이라고 하는 지점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는 걸로 만약에 이야기를 갔다면은 안 그랬을 텐데 그냥 그려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냥 그러고 저 사람도 그냥 똑같은 군상 우리랑 같은 군상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잘생겼을 뿐이고 전체 파티시인 거고 그런 지점에서 가볍게 저는 이 사람의 세계관은 항상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저는 사랑해야 하는 딸들은 저는 아까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지점은 아무런 혼란을 주지 않는 스탠바이 상태에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그 남자 2명 맨날 요리하는 만화 뭐죠? 어제 뭐 먹었어. 그것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세월에서 계속 이게 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시로 씨 지금 환갑되셨어요. 뭐 어쨌든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거기서도 그 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거기서 중요한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 세계관은 그거는 그냥 깔고 가는 거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앤티크를 제일 처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약간 어쨌건 의견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굉장히 동의해요. 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딸들이라는 단편 그리고 서양 골동 양과자점 이거 2개 지금도 다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하니까요. 관심 그렇죠. 이북도 다 있는 거죠. 사랑해야 하는 딸들은 없어요. 없고 알겠습니다. 나머진 다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서양골동도 없지 않나? 서양골동 중단되지 양과자점도 않았나? 지금 판매 중단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완전판 나오고 없을라나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서울문화사에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자, 이 2가지 작품은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작품 길게 찐득하게 해야 될 다음 작품 얘기 잠시 쉬고 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